옛날에 가무성 손예진 주연의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작이라고 사랑받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속에서 가무성의 독백이 있어요. 언제부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걸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견뎌낼 뿐이다. 이 드라마가 할 때는 전 사실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막 가슴 설레이는 일들만 가득했던 저 어린 시절이라 이 독백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저도 나이를 먹고 한 몇 년 전인데 제가 진짜 좀 삶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 봤던 이 드라마에서 이 가무성의 독백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뭐 설레이는 일도 없고요. 가슴 뛰는 일도 없고요. 뭐 내일도 주말도 뭐 기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1년 뒤에는 좀 다를까? 기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가무성의 그 독백처럼 저는 당시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견뎌내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봄날이었는데요. 되게 대체 휴무에 3일 아마 연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영혼 없는 약속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된 거예요. 근데 뭐 취소돼도 별로 뭐 슬프거나 아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스케줄도 없이 이제 3일 연휴를 보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퇴근 후에 정처 없이 남쪽으로 갔어요. 그냥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무작정 여행이죠. 이 몇 년 지난 일이지만 제가 그때 여행 중에 만났던 다양한 좀 인생들에 대해서 남겨볼까 해요. 다들 이 따분한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당시 저에게는 좀 나름 위로랑 또 의미가 있었던 여행이었거든요. 첫날에는 해질 무렵까지 열심히 질주해서 그 충청남도 홍성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간신히 예약이 되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는데요. 거의 뭐 완전 시골 촌구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고도 한참 막 잡초를 헤치고 정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 낡은 한옥집 게스트하우스였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특이하게 갓 30살이 된 되게 어린 분들이었어요. 그 남녀였는데 뭐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그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분 다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대학을 근처로 나왔대요. 대학 때부터 이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해서 이제 6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골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 원래 서울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 말은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6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 가면 더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업한 친구들이나 이제 서울 사람들 보면은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낡은 한옥집이나 시골 마을이나 그런 게 너무 정겹고 좋긴 했지만 이게 20대 중반이면 너무 인생의 꽃 같은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촌구석에서 살 수 있을까? 물론 뭐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곧 결혼한다는 그 두 분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정원에서 이렇게 잡초를 같이 뽑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좀 아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지금까지 행복했을까?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런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는 그 홍성 옆에 서산이라고 있거든요. 서산으로 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 친한 여자 동기가 이제 바로 또 학교 선배랑 결혼해서 이 서산에 살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땐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후로는 좀 소원해졌죠. 서산 내려온 지 10년도 됐다는데 저는 서산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인 이 선배는 이 신도시 쪽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었고요. 마침 이 친구의 이 친정어머님이 내려와 계셔서 이제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간만에 이제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물었죠. 어떻게 서울애가 이런 시골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내려와 살 수가 있냐 했더니 친구가 여기는 그 서울처럼 뭐 집값 때문에 치일 일은 없다고, 아이 키우면서
조용히 살기에는 좀 마음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학교 때는 진짜 애가 깍쟁이에 진짜 서울 여자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애 엄마가 되고 또 선배 만나서 좀 솔직히 고생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이렇게 서글서글 이렇게 웃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선배 얼굴도 보고 가라고 해서 그 선배 핸드폰 가게도 잠깐 들렸어요. 뭐 선배는 결혼식 이후로 10년 만에 처음 봤는데요. 뭐 좀 살찐 거 빼고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이 동기들 근황을 좀 알려주고요. 선배는 이제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근황을 알려줬는데요. 뭐 다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입에 풀칠하면서 그럭저럭 그렇게들 살고 있었어요. 제 그 여자 동기 친구는 내년에 이제 가게 임대 계약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까지 해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인생에서 1년 늦는 건데 그 1년이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선배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득 좀 해달라고 하는데 선배는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갈 수 있냐? 어떻게 1년을 가냐 이거죠. 돈도 안 벌고. 웃긴 거는 이제 당시 학교 다닐 때는 선배가 뭔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 후배들한테 막 비싼 술도 턱턱 쏘고 약간 낭만파였어요. 기분파에. 반대로 제 여자 동기는 자기 사귀는 남자친구들을 그 언니가 많았는데 그 형부랑 꼼꼼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따지고 막 깍쟁이에 진짜 서울 여자 스타일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된 거죠. 세월이 흐르고 그 깍쟁이였던 친구는 다 때려치고 지금 세계 일주 가자고 하는 거고 기분파의 낭만파였던 선배는 아, 돈 벌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뭐가 그렇게 그들을 변하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는 물론 뭐 세계 일주 좋지만 그 세계 일주에 쓰는 돈이랑 그동안에 이제 벌 수 있는 기회비용 뭐 투자에서의 기회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냐고 했는데 그 몇 년 전 제가 얼마나 황량하고 좀 삭막한 인간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이었죠. 지금 다시 똑같은 걸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다르게 대답하겠죠. 떠나라고. 세계 일주 너무 좋다고. 인생에 한 번뿐이다. 나도 몇 년 뒤에 떠날 거라고 하겠죠. 이 친구랑 선배랑 헤어지고요. 이렇게 또 남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 토크쇼에서 군산이 되게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기 진짜 좋은 곳이라고. 근데 저는 뭐 군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숙소를 항상 오후 늦게 그냥 당일에 예약하는데 군산은 게스트하우스가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통화를 했는데 간신히 한 군데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야 그 예약한 그 군산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해수욕장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이 원래 해수욕장 바닷가 근처인가 했는데 숙소 앞에서 이제 바이크를 탄 사람이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길래 저는 서산에서 내려왔다 했더니 자기는 군산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뭔 소리냐 여기가 군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 거기는 충남 보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이 군산이 핫하니까 네이버에 군산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해서 제가 좀 헷갈렸던 거예요. 군산은 1시간 더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지만 거기가 무창포 해수욕장이었는데요. 그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바이크 타고 온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거의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온 이분의 인생 또한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집이 어려워서 무슨 해양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바로 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해사는 군대가 면제받는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 쪽 바다를 누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배 타면 한국에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고 하니까 아, 평생은 못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두고 이 바다 해양 관련 공기업에 지원해서 공기업 생활을 또 몇 년 동안 했대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아서 결국 시험을 보고 이제 해경이 되었다고 해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래서 항해사로 배를 탈 때는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공기업에 있을 때는 맨날 칼퇴하고 일이 너무 편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공무원, 해경이 되니까 돈도 적게 벌고 일도 너무 힘들고 막 야근도 하지만
대신 파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천에 내놓으라 하는 양반들이 자기한테 다 고개를 굽신굽신 한다는 거죠. 직업의 의미가 돈이냐, 아니면 뭐 편안함이냐, 권력이냐. 근데 그 바이크 탄 친구는 권력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저는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뭐 성격이 권력은 필요 없고요. 적당한 돈과 이 편안함 사이에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런 일이 쉽지는 않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진로 문제를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숙제 같아요.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고등학교 때 한 20, 30년 전부터 그렇게 고민했는데 결국 해결된 게 있냐고. 자기는 아무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참 진로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그렇게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요. 다음날 이제 군산이랑 변산반도를 거쳐 장성을 지나서요. 이 담양까지 갔어요. 담양도 사실 저는 처음 가는 곳인데요. 거기 이렇게 숙소를 좀 알아보다가 담양의 가면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봤는데요. 거기 그 정원이 되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강아지랑 고양이가 엄청 많다는 이 리뷰를 받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요. 제가 사실 정말 동물 덕후거든요. 그래서 그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1시간가량을 이 정원에서 고양이랑 이제 개들과 뒹굴었거든요.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원래는 서울 분인데 이 담양에 내려온 지 한 6, 7년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 담양에 여기 땅을 사고요. 몇 년 후에 이제 진짜 귀농하려고 내려왔는데 이게 다들 사방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투척해가지고 쓰레기산으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좀 암울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치우고 또 가꾸고 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요.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가 넘치는 멋진 게스트하우스가 된 거죠. 제가 서울이 그립지 않냐고 물었는데 처음엔 좀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서울 올라갈 일이 있는데 딱 터미널 내려서 공기 딱 들이마시면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대요. 그 담양 생활에 매우 만족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녁 때 이 바베큐 파티를 해주셨는데 그날 이제 같이 참석한 게스트들이랑 좀 죽이 잘 맞아서 다음날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담양에 쌍교다방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 숲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 벤치가 있는데요. 살랑살랑 이렇게 봄바람이 부는 또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 대나무 숲 아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안산 사는데 마산 사는 남자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곧 결혼한다는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사는데 참 인연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마산 가서 해야 돼서 고민이 많다는. 또 그분 사촌인데 그분은 외모는 되게 예쁘신데 연애에 관심이 없대요. 자기는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특이한 분도 있고요. 직업 군인인데 자기는 삶의 낙이 이렇게 가끔 외박 나와서 혼자 여행하는 거라고 그런 분도 있고, 그 영양사로 일하는데요. 자기는 하루 6시간만 일한대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뭐 유로피안 라이프죠. 그래서 자기 학교 선배라는데 그 스파게티집 사장님이랑 연애하고 있다는 이분이 그 게스트들 중에서는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요. 다들 고민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뭐 진로 문제, 연애 문제, 뭐 결혼 문제. 그래서 일명 깔때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이런저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연애와 사랑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애와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제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 그럭저럭 다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연애를 하고 있는 쪽이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가무성의 독백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그 풀 내용은 이래요. 우린 언제부터 장래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걸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견뎌낼 뿐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연애를 한다.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슴 설레게 하는 것. 연애는 어른들의 장래 희망 같은 것. 그래서 제가 몇 년 지났지만, 전이지만, 당시에 진짜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런 건 좀 너무 삶이 재미없었던 거는, 좀 여러 가지 물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연애를 좀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삶이 몇 년 전 저처럼 너무 재미없다면은 그 가무성의 독백처럼 내일이 기다려지고 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어른의 장래 희망이라는 연애를 좀 해보거나 노력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때 제가 여행에서 느낀 건데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히 너무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달콤한 행복과 내일을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당시 저처럼 너무 좀 재미없고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은 연애도 좋지만 그냥 무계획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장성에 편백나무 숲에서 그 소원 팻말을 봤는데요. 이렇게 자기 소원을 나무에다 써서 걸어놓는 건데요. 몇 개를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수진이란 분이 써놨어요. 한 달에 250만 원 벌게 해주세요. 뭐 굉장히 소박한 소원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 찾기. 뭐 거의 뭐 철학자인 분이죠. 그리고 치킨을 마음껏 먹기를. 그쵸. 치킨은 행복이죠. 그리고 연애하고 싶다라는 팻말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좀 생뚱맞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번 연휴에 저도 좀 집에 쉬면서 몇 년 전 그 연휴에 혼자 여행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공유 들어봤어요. 뭐 투자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실 말씀이나 댓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